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정경심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황제 출두라는 비난이 거셌고 또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아프다면서 중단을 요청하고 7시간여 만에 귀가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특이한 피의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사모님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방아쇠는 당긴 셈입니다. 정경심 씨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서 건강상 핑계를 대서 소환을 지지부진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지만 계속해서 검찰은 추가 소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정경심의 소환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워낙 많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정경심 씨를 구속시키느냐, 또 하나 조국 장관을 언제 소환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남았을 뿐입니다. 이까지 달려왔는데 이 두 가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내려놔야 할 겁니다. 정경심 씨의 경우 구속 수사가 당연합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이건 구속감입니다. 영장을 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의 사모님이기 때문에 혹시 구속영장을 쳤다가 법원이 기각하게 되면 윤석열 검찰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만 가능성은 구속영장을 치는 쪽이 더 높을 겁니다. 구속영장을 치게 된다면 조국 장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조국 장관의 소환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의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느냐,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경심 교수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가장 편한 방법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치고 정경심이 구속되면 여론에 떠밀려 조국 장관은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인 신분의 전직 장관 조국을 검찰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조국이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 그럴 경우는 좀 복잡해집니다. 자,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를 올렸는데 그걸 보면 정경심 교수가 이 조국과의 통화에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조국 장관이 이 정경심 교수와 지난달 6일 통화를 하다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자산관리인인 한투증권의 김모 씨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김 씨의 진술처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 김 씨의 진술처럼 조국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하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 진술에서 남편이 이런 비리 의혹들을 알고 있었다거나 상의했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을 별도로 남편은 모른다고 주장을 하면 검찰이 혐의 입증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다만 공범인 경우는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단독으로 이 비리 혐의에 개입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발급은 정경심 교수와는 무관하게 조국 장관 본인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경심의 말과는 별도로 이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조국 장관은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웅동학원 문제입니다. 웅동학원 이사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국 장관은 재직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루어진 많은 비리 의혹들이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했다고 유령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웅동학원으로부터 조국 일가가
채권을 확보하는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아버지가 선친이 경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인가요? 거기에 이사로 재직한 그런 물증도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든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자, 15일이 법무부 국감입니다. 이 전에 소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정경심 씨가 건강을 이유로 계속 소환을 미루고 또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다가도 중간에 나와버리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시기는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18일 정경심 씨의 첫 번째 공판 직전에 조국을 소환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10월 중순쯤이면 윤석열 검찰은 이 조국 일가 사건 전모를 수사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조국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물론 소환 조사가 아니라 서면 조사나 또는 방문 조사 등이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워낙 혐의들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정경심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친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나오면 조국 장관은 사퇴를 시킨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신분의 전직 장관 조국을 소환한다. 이게 가장 윤석열 검찰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소환되면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버티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강심장입니다. 조국은. 아내가, 아들이, 딸이 다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소환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혐의만 해도 이런 비리 의혹을 가진 조국을 소환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본인이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자존심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고 물증을 확보했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대충 발표하고 조국을 살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사느냐 조국이 사느냐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끼어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대 문재인 대통령의 구도로 프레임이 짜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 조국 게이트로 불리는 이 의혹의 주변에는 권력의 그림자들이 들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많은 인사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대통령, 다른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윤석열 검찰은 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번 수사에서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방패막이 될 수 있고 보호막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경심 교수는 법무부 장관 사모님의 위세를 얻고 이렇게 황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만 검찰 조사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너무 꼬치꼬치 많은 것을 알고 물어보니까 이 정경심 씨가 황당한 주장, 황당한 부인을 했다는 이런 문구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검찰이 흘렸을 수도 있고 또 취재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사실이라면 정경심 교수는 이미 각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남편은 죄가 없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 한 명 장관 더 해보자고 온 가족이 재판받고 혹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유라나 최순실 케이스를 본다면 대입 부정 이 의혹은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연세대 일부 교수들도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의 화살은 시위를 당겨버렸습니다. 정경심을 불러버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윤석열이 바라는 그 코스대로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아내가 구속됐는데 남편은 장관 계속하겠다. 그리고 수사보고 계속 받겠다. 이러면 검찰 내부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